멈춘 돈은 가난을 낳고 흐르는 돈은 자유를 만듭니다. 안녕하세요, 전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경매 절차를 A부터 Z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경매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남의 집 뺏는 거 아니야? 라는 이런 오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.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이 경매라는 걸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혈관이 있죠. 이 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죠. 이게 지방이 쌓이거나 단백질이 쌓이거나 이래서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심장마비나 뇌출혈이 올 수도 있겠죠. 자본주의에서 경매는 이런 뇌출혈 혹은 심장마비 이런 것들을 막는 오히려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는 채무를 해결하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오히려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경매가 왜 생기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왜 안전한 투자 방식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, 경매 낙찰받기 힘드시죠? 오늘 제 수강생분이 7,000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. 이것처럼 경매 낙찰가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정답만 알면 여러분이 하는 그 99%의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. 여러분, 경매 용어, 명도 어려운 게 너무 많으시죠? 그 모든 거를 8월 28일 오후 8시 무료 강의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댓글 하단에 링크 참고해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화면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와 있죠.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을 합니다. 그래서 은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집을 담보로 내가 은행한테 줄 테니까 집 살 돈 아니면 내가 생활에 필요한 돈 좀 빌려줘. 무슨 일 있으면 이 집을 너가 처분해서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먼저 생기는 1번 단계이다. 그래서 은행이 오케이, 내가 집 담보로 준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는지 알려줄게. 그래서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. 이게 2단계예요. 근데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거든요. 너 3개월 동안 이자 안 내면 바로 경매로 넘길 거야 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담보로 받았던 집을 법원에 의뢰를 해요. 이 법원에서 이 집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강제 매각 절차를 거칩니다. 우리가 경매를 쓸 때는 안 보였던 뒤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경매를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낙찰자가 되게 된다. 그래서 크게 경매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은 제가 귀여운 카톡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.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가 돈 받기가 쉽나요? 쉽지 않죠. 나 3개월이 다 됐는데 돈 언제 줄 거야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럼 친구가 오늘 줄게 라고 하죠. 그래서 2단계 채무 변제 기한, 내가 3개월 동안 쓰고 돈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어. 그래서 연락을 한 겁니다. 독촉을 한 거죠. 근데 친구가 항상 잠수를 타죠. 독촉을 해도 받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법원에 경매를 진행해 달라는 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. 이 앞에 4, 5단계는 오늘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경매로 물건이 나오기 이전의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이후에 경매가 나오고 나서 어떠한 절차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 경매를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맨 처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법원에서는 이 경매를 하려면 이 물건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서류도 막 보내야 되고 해서 돈이 좀 들어.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 내가 돈을 나중에 이 물건 팔리면 줄 테니까 너가 먼저 입금해 라고 해서 입금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3일 이내에 피드백을 줘요. 신청한 사람한테 이게 진행이 돼? 아니면은 수정을 해야 돼? 아니면 이건 안 돼? 이 피드백을 주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는 거를 그냥 쉽게 표현해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에 도장을 찍어요.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이 물건을 통해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경매가 진행된다는 이러한 결정, 문서를 이해관계자, 임차인이나 그 집의 채무자
주인이나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한테 다 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준비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. 이 준비 절차에서는 크게 3가지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, 첫 번째는 현장 조사.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떠한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요. 정말 좋지 않나요? 이게 일반 매물을 우리가 부동산에서 살려면 이런 조사들을 우리가 미리 다 해야 돼요. 근데 법원에서 나온 이런 경매는 현장 조사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들이 있다, 이 서류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. 그 다음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. 이 감정평가가 뭐냐면, 법원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누군가가 가격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줘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감정평가라는 걸 받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이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품질 보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법원에서는 이 품질 보증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기 전 일주일 전에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업로드를 해줘요. 그래서 입찰 전에 이 품질 보증서를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입찰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경매 준비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해서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 받을 사람한테 제가 서류 보낸다고 했죠. 아까 이 서류 보낼 때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신청 기한을 줘요. 왜? 신청 기한이 없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게 배당 요구 종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돈 받을 사람들은 이때까지 신청하라는 신청 기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신청 기한이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는 이 매각 기일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날, 그 매각하는 날을 전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공고를 합니다. 우리가 물건을 확인하고 이 매각 기일 때 법원에 가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낙찰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게 나와요. 법원에서도 서류를 누구한테 누락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잘못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점검하는 기간을 갖겠다라는 게 일주일이고요.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기간을 줍니다. 그게 매각 허가 확정이라고 합니다. 이 매각 허가 확정까지의 기간에는 오히려 낙찰자한테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은 항고를 해, 이의 신청을 해 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서 하나 잡고 가면 매각 허가 결정까지의 그 7일간에는 우리가 물건이 잘못됐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시세를 너무 높게 받았거나 했을 때에는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법원에. 그 다음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항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항고. 근데 이의 신청보다 항고 신청이 단어가 조금 더 무거워요. 그 의미가 뭐냐면, 법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도 검토하고 너도 검토할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결정이 끝나고 나서 너가 또 한 번 이 이의를 항고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무거워. 그래서 이의 신청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데 항고 신청은 돈을 걸어야 돼요.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만약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보증금을 몰취됩니다. 그 매각 허가 확정이 나면은 이 날로부터 나머지 돈을 너가 내야 되는 날짜를 알려줄게 라고 해서 처음에 계약금 10% 걸고 나중에 90%의 잔금을 진행을 하죠. 그 잔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그래서 그 기간을 대급 지급 기한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 기한이 보통 30일입니다. 30일. 그래서 30일 이내에 대출 일으켜서 법원에 돈을 줘야 그때부터 한 2에서 3일 이후에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이 작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무조건 법무사를 껴야 되고요. 그리고 내가 대출을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할 때에는 셀프로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이 기간에 돈을 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미납이라고 해요. 미납. 내가 기존에 이 매각 기일에 10%의 보증금을 납부를 합니다. 미납이 되게 되면 돈을 안 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받지 못해요. 몰취됩니다. 몰취. 대신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. 이 경매 물건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재진행이 되게 될 텐데 재진행되기 3일 전까지만 납부하면은 괜찮아요. 단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실익은 여러분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 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끝이에요. 소유권 이전받으면 끝이거든요. 대신에 법원에서는 그 뒤에 하나의 더 일이 남아 있습니다. 배당 기일이라고 해서 돈을 나눠주는 날이에요. 이 부동산에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
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. 돈 달라고. 그 신청한 사람들을 쭉 순서를 세워가지고 순서에 맞게 돈을 나눠줍니다. 그게 배당 기일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경매에 총 A부터 Z까지의 과정은 12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걸리게 된다. 그리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제 투자자는 그럼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맨 처음 우리가 물건을 검색을 해요. 그때 손품이라는 걸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시세 파악과 거래량 파악을 하는 거예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, 부동산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, 빌라는 디스코를 저는 많이 씁니다. 그 다음 어느 정도 마진이 남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현장 임장을 갑니다. 그 현장 임장 가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익과 대출을 미리 검토를 하고요. 그 다음 입찰을 합니다. 이제 입찰을 할 때 주의사항은 당일에 이제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떨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하루 전날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입찰표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. 그래서 입찰표를 하루 전에 먼저 작성을 하시고 아침에 막 수표 뽑고 뭐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명도와 대출을 같이 진행을 하고 명도와 대출이 끝나고 소유권이 나한테 온전히 넘어온 상황에서는 내가 임차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. 그 다음은 이제 세무사님과 같이 이 정산 과정을 거치면 된다. 이게 우리 낙찰자 그리고 투자자로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경매라는 거에 대한 A부터 Z까지 경매가 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경매 공부를 시작해도 될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절차만 알면 경매는 어렵지 않습니다. 절차를 아는 사람만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충분한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첫 낙찰을 받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제가 쭉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전사이트였습니다.